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영 부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핵시설 두 곳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곧 벨라루스에서 회담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현지 시각으로 따지면 이제 닷새째인데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핵 운영 부대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를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러시아의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을 비롯해 핵무기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대인데요. 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핵 억지력 부대 태세 강화 지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그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시설 두 곳이 실제로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측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핵시설 두 곳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키예프와 하리코프에 위치한 핵 폐기물 저장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IAEA는 이들 핵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요 건물 파손이나 방사선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AEA 조사관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정확한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이와 관련해서 드리면은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도 우크라이나 내 4개의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앞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 시설 통제권을 장악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핵시설 공격에 대한 추가 공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IAEA는 이번 수요일 긴급 회의를 열 방침이어서 관련 대책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지금 계속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이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첫 회담에 합의를 했죠. 네, 맞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회담을 열기로는 일단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벨라루스에서 조건 없이 만나 회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후 벨라루스 고밀 지역에서 회담을 개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지 시간 이미 자정을 넘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28일 아침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회담이 지연된 것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폴란드를 거쳐서 벨라루스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이 예상보다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보안상 우려로 고메를 경유해서 곧바로 회담장으로 가지 않았고 이렇게 폴란드 국경 검문소를 통해 벨라루스로 입국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핵부대 태세 강화 지시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압박 전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의제는 물론 평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좀 회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도 현지 시간 28일에 소집됩니다. 이번 긴급 특별총회는 199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소집되는 건데 그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밤 사이에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하리코프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도시 안쪽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었는데 돌연 전방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적들을 물리치고 하리코프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러시아 측이 예상보다 심각한 병력 손실과 보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준비된 전투 병력의 3분의 2를 투입했고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가 예상외로 견고해서 거점 장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전이 장기화할수록 사실 러시아 측에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자국 민간인 35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토드 월터스 유럽 사령관이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재 면에서 미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 제재 등 더 많은 조치가 남아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러시아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고요. 유럽연합 EU도 보조를 맞춰 러시아 항공사의 영내 상공 운항을 금지하겠다며 하늘길을 막았습니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방의 지원이 쏙쏙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